빚이 조금만 38%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이 집 살 때도 60% 주는데 38%만 받아도 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오늘의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가장 유명한 바나나 맛 우유도 있고요. 제가 빙그레를 투자처로서 눈여겨보게 된 거는 저희 가족이 가장 구매력이 높은 이 따옴 아이스크림 바 때문이었습니다. 딸기 맛도 있고 납작 복숭아 맛도 있고 그리고 포도 맛, 여러 가지 과일 맛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바입니다. 이게 아이랑 먹기에도 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랄까 인위적인 맛보다 주스를 얼려서 슬러시로 먹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 빙그레 매출에 이 다운바, 제가 눈여겨봤던 이 다운바가 얼마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운바가 아니라 여기 바나나 맛 우유가 제일 대장으로 매출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재무제표부터 먼저 보면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부터 먼저 보고 이 기업이 어떤지, 역시 이런 기업이었지 하면서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으로 가볼까요? 아이스크림은 쿠앤크, 그 다음에 메로나가 어느 나라였더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메로나 해외. 이코노믹 리뷰 기사 중에 메로나, 붕어 싸만코가 수출에 파란불이 떴다는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메로나랑 붕어 싸만코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국가가 미국,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해외 산업의 1등 공신이 아이스크림이라고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OEM 방식으로 메로나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먼저 메로나를 수출한 뒤에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하와이였네요. 우유도 역시나 바나나 맛 우유가 제일 먼저 있는 거 보니까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유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유도 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흰 우유도 팔고 있고 치즈. 끼리가 빙그레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몰랐네. 발효 유래했을 때 요플레가 저는 빙그레 건지 모르고 그 한국 야쿠르트에 있는 떠먹는 요구르트라 생각했는데 빙그레 거였더라고요. 커피는 솔직히 메일 유업이랑 그 남양 유업에 있는 여기 보면 아카펠라 컵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 인지도가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업이라든지 아카펠라, 여기 플라스틱 통에 든 이 커피는 휴게소라든지 많이 봤는데 아카펠라가 컵으로 나왔다는 건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꽃게랑은 많이 봤는데 야채타임이랑 베이컨칩 그리고 자키자키는 마트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팔고는 있네요. 더 단백이라고 하는 음료일 거고, 캡슐 루테인 젤리 형식으로 나오네요. 수출 제품에는 메로나, 붕어 싸만코도 팔리는구나. 바나나 맛 우유가 있고 아카페라 커피 음료도 팔고, 빵또아 팔리는구나. 비비빅도 해외로 반응이 있나 보네요. 꽃게랑이 수출되네. 근데 조금 뿌듯한 게 뭐냐면 여기 빵도 아예 한글로 적혀있고 영어로도 적혀있어요. 여기 뽕따 이것도 한글로 적혀있고, 그 다음에 싸만코도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요즘 K 열풍이 부려서 좀 더 한글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홈페이지로 이렇게 즐겁게 좀 재미나게 알아봤다면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전자공시 다트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재무제표랑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것만 딱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밑줄도 그으면서 볼 거라 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다른 형식으로 해서 볼게요. 사업보고서를 보면 맨 처음 목차가 나옵니다. 이 목차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한 해 농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들 회사들, 자회사라고 하죠. 그 자회사에 있는 모든 걸 합쳐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빙그레 그 자회사들 말고 딱 빙그레만 봤을 때 재무제표 농사 잘 지었는지 보는 거를
여기 그냥 재무제표 적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석이 재무제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빙그레는 1967년 9월 13일에 주식회사 대일양행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고, 본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데 저는 왠지 본사라고 하면 서울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지방인이라서 그런가? 근데 경기도에 있다니까 조금 의외긴 합니다. 주식의 총수를 보면 이익 소각되었던 게 10만 주예요. 2005년 8월 2일 날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때 이후로 없었나 보네요. 자사주 소각을 잘 안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2005년에 한 거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쉽게 이해가 되어야지 내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고, 뭐라고 할까? 친밀도라고 할까요? 좀 더 눈이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빙그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나나 맛 우유라고 적혀 있네요. 바나나 맛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요플레, 투게더, 그 다음에 아카페라, 따옴, 주스에서는 따옴이 유명한가 봅니다. 그리고 혜태 아이스크림을 언급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혜태 아이스크림에 브라보콘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품목별 매출 비중이 여기 나와 있네요. 매출 비중 중에 냉장이 43.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냉동이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동이 좀 더 높다고는 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 혜태 아이스크림이 왜 있다고 했었잖아요. 보니까 2020년 10월에 지분 양수로 인수를 했고요. 빙그레에 편입을 시켰고, 그리고 빙그레의 지분이 100%로 다 그냥 빙그레가 샀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급 정산이 완료되었다. 뭐 빚을 주고 샀든 줄 돈은 다 주고 거래 깔끔하게 해서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를 했다 보면 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그 가게를 갔을 때 빙그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롯데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혜태가 있었으면 이렇게 혜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사업은 빙그레 대 롯데로 봐야 할까요? 그쵸? 아이스크림에 뛰어든 회사가 그렇게 메이저급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빙그레랑 롯데로 둘이 보면 될 것 같네요. 과연 여기서 누가 1등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기업 분석의 꽃,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유동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매출 채권이 내가 받을 돈이거든요. 다른 거래처에 받을 돈이고,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는 건데, 여기서도 거의 많이 뛰었지만 재고자산도 많이 뛰었네요. 재고자산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할인 DC돼서 받는 거라 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얼려 있지만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 소비되어야 되는 이 기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버려진다, 이렇게 폐기되는 제품이 좀 있을 것 같네요. 투자 부동산은 여기서 이만큼 마이너스가 됐어요. 뭔가를 팔았을 것 같네요. 21년에서 22년 사이에 뭘 팔았을까? 제가 지금 너무 재밌는 걸 봤거든요. 부채 총계가 이렇게 따졌을 때 249예요. 249인데 간단하게 숫자로 얘기할게요. 249면 유동자산만 있을 때 39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요. 부채 총계가 249인데 유동자산, 지금 현재
비유동 자산도 아니고 유동 자산,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이 자산이 395란 말이에요. 부채가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쵸?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빈거래가 지금 당장 폐업 위기예요. 폐업 위기라고 하면은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는 이런 정상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줘야 하는 발등에 불 떨어진 단기 부채를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저는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현금성 자산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현금성 자산을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 6개의 숫자만 보겠습니다. 저는 부채에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매입 채무, 미지급금 비용은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라 가지고 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도 할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거래처, 그럼 손 다시 내밀어 줄 수 있는 거래처가 신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 돈은 다 줘야 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갚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은행 업무라 가지고 은행은 절대 내고도 없고 기한도 봐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갚아줄 수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얼추 가능하겠는데? 그럼 단기 금융 자산까지 그럼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여기서 유동부채 여기에서 단기 법인세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나와요. 갚을 수 있죠. 그쵸? 지금 당장 불 떨어져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고나 은행에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이 돈으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매출채권 팔고 재고자산 팔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투자 여기 모든 걸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 다 팔아가지고 팔 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1년 이상의 장기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벌이가 된다. 현금이 많구나. 이 회사가 돈이 되는 회사네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을 자본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나누면 되거든요. 38% 나왔습니다. 38%. 너무 이쁘지 않나요? 38%. 빚이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기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장기부채, 1년 이상인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이렇게 비유동부채 포함해도 38%인 거예요. 빚이 조금만 38%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이 집 살 때도 60% 주는데 38%만 받아도 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저는 빚을 적당히 이용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막 100% 넘어가는 회사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비용 빼고 그러면 순이익이 나왔을 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몇 퍼센트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여기서 몇 퍼센트씩 이렇게 늘어왔는지 100만 단위로 끊어서 한번 볼게요. 10% 늘었고요. 매출 10% 늘었고 이때는 9% 늘었습니다. 정체하지 않고 계속 10%대로 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68%예요. 여기는 31%. 30%에서 이제 직원들, 그리고 뭐 임대료, 나가야 되겠죠. 비용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 영업 외 이익은 좀 다른 게, 내가 주된 업무가 있잖아. 직장인으로 생각했으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외 시간,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해서 일어나서 일하는 시간,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일하는 시간을 투잡, 쓰리잡 을 봤을 때 그거를 영업 외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영업 외 수익이 더 높은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은 봅시다. 판매비, 판관비 다 떼고 했을 때 8%. 8% 남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다 합쳐가지고 뚜두두두 다 빼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거거든요. 6%. 그렇게 크게는 안 줄었다. 6%. 6%네요. 내 손에 6% 남습니다.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줄 거 다 주고 뗄 거 다 떼고 나니까 6% 남아요. 빙글의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만 몰랐던 그 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제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옴 아이스크림 바에 대한 재구매율이 높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이스크림, 유제품, 주스 등에서도 이렇게 대장 브랜드가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투게더가 있었고 유제품은 바나나 우유, 주스는 따옴 이렇게 하나씩은 꼭 있어서 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더워지는 날씨에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많이 팔리겠지만 아이스크림도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도 꾸준하게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K 아이돌 문화에 라면이 지금 한창 유행이잖아요. 라면 다음에는 또 소스라고 하는데 그 소스 이전에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이 같이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한번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은 웬만하면 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500원이던 게 600원이면 이건 이제 계속 쭉 600원으로 인식하고 또 적응도 잘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가 효과를 받아서 이제 매출액으로 좀 더 상승이 되고 매출액으로 표시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원가율도 이제 점점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빙그레는 뭘 하는 회사일까요? 뭘 파는 회사일까요? 유가공 제품을 주로 파는 회사입니다. 냉장, 냉동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매출을 비중으로 냉장은 43%, 냉동은 56%.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유명한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투게더 그리고 2020년도에 인수한 혜태에서도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었죠. 브라보콘. 이것도 정말 맛있다고 질리지 않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석을 하던 날짜가 5월 24일이에요.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시작가가 다시 적을게요. 혹시나 시작가가 89,600원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종가가 변할지 모르니까 시작가로 시작하겠습니다. EPS 한 주당 기업 가치가 9,751원이었고요. 이거를 9,751원이 좋다, 높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 회사만 보고는 좀 그렇고 다른 아이스크림 기업이었던 그 롯데를 같이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PER,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언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숫자가 9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유제품 회사를 사서 9년 동안 기다려야 원금을 회수한다?
그러기에는 좀 장기 투자로 갈 생각이 있으면은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을 텐데, 단타로 하시는 분들, 단타도 뭐 주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1년 안에 나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약간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BPS, 폐업하면, 이 빙그레가 망하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무려 64,474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치곤 그럼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BR,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창 떠들썩했을 때 이 PBR이 많은 기준이 되곤 했었잖아요. PBR이 1 이하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1 이상이면은 그 가치를 보고 있다. 아니면 너무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곤 했는데, PBR 1 이하일 때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그냥 그 숫자, 진짜 그 자체로인 회사가 좀 많으니까 1 이하라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그레는 1.3이 나왔어요. 그래서 숨은 보석은 아니네. 숨은 보석은 아니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ROE, 부채 빼고 내가 이 영업을 했을 때 이 아이스크림 팔고 빙그레 우유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가 싶었더니 13.4%가 나오더라고요.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ROE 기준을 봤을 때 15%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3.4%, 오, 괜찮다. 15%에 좀 근접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38%의 그 부채 비율이 어디 가지 않는다. 부채 비율. 레버리지도 정도 것이지 적당히 써라. 라는 게 제 재테크의 모토입니다. 절대 영끌은 안 된다. 예전에는 B2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적당히 쓰자. 영끌하지 말자 했을 때 빙그레는 38%. 이건 정말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현금 보유, 유통 주식수랑 현금 보유량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진짜 안 된다라고 피터 린치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숫자가 22,340원. 그래서 지금 89,600원인데, 그럴 리가 없겠다.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책에서 순현금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주식 살 때 DC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는 순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16,725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89,600원에 매수를 한다 했을 때 72,825원으로 매수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기업 가치를 계산했을 때 두 가지로 저는 나뉘어 봤습니다. 피터 린치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 성공하신 그 바람의 숲 김철광님의 그 스타일로도 계산해 봤거든요. 피터 린치 이 할아버지는 주가의 유통 주식수를 곱하고 거기에 부채를 빼서 기업 가치를 계산한다라고 책에서 적혀 있었고, 책에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김철광 이분은 당기 순이익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대략적인 기업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시총이랑 피터 린치 아저씨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김철광 그분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바라보는 빙그레의 가치와 장부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숨은 보석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 주주와 제발 친해졌으면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2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9%에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배당 성향 29%, 돈 벌어가지고 100%의 돈이 있을 때 29%는 주주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 71%는 회사에 보관해둔다, 유보해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싶더라고요. 좀 더 빙그레에 대해서 요약할 겸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가 한눈 안 팔고 장사 잘해? 저는
장사를 잘한다고 봤습니다. Yes. 신규 진출 시장은 어때요? 저는 신규 진출 시장을 해외 시장으로 보기보다 그 건강 그 분야가 좀 계속 뇌리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루테인 그 젤리가 아니라 그 단백질 음료를 좀 더 세분화하고 집중하면 어떨까? 그 단백질 음료를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뭐 초코맛, 바나나 맛 이렇게 빙그레가 갖고 있는 원료를 투입해서 그 맛을 좀 더 잘 내게끔 해서 나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한데 눈 돌린 사업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루테인 젤리? 가격 인상에도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이 많아? 저는 많더라고요. 바나나 우유도 그랬고, 그리고 투게더도 그렇고, 투게더 좀 퍼먹기 좋잖아요. 뭐랄까, 베스킨라빈스, 솔직히 그 생일 쿠폰으로 뭐 선물해주는 용도로는 좀 쓸 수 있지만, 내가 막상 사러 갔을 때, 그 파인트, 하프 쿼터 그거 패밀리 사이즈 살 수 있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투게더를 먹겠다? 과거에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가 뭐야? 바나나 맛 우유랑 투게더 비비빅이 40년 이상이 되었고 메로나가 25년 이상이 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테디셀러가 하나가 아니라 한 몇 개가 그 자기 자리를 크게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기업 분석, 빙그레 회사 이 회사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빙그레가 실생활에서는 정말 친숙하고 대중적인 이미지였지만 투자처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이 리스트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매체를 보면은 뭐랄까 삼성전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자율주행 한다고 테슬라, 뭐 현대자동차, 기아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알 수 없지만 크게 우상향할 것 같은 AI 버프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산업으로 주 리스트를 만드셨을 텐데 피터 린치 할아버지의 이 뭐랄까 가이드처럼 안내처럼 실생활에서도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거를 이 기업 분석으로 저의 영상으로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기업 분석 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서 어색한데 마무리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그 전과자에서 항상 마무리할 때 삼행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보셨죠? 그쵸? 맛있드죠? 내일은 롯데 먹으러 갈까요?